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 수업의 시작은 너무나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500 전후에서 여전히 계속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지수로 보면 오른 것도 떨어진 것도 거의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수 플레이를 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55,000원에서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지금 두 자릿수, 세 자릿수가 넘어가는 종목들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그 이유는 뭡니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도주를요. 자, 주도주를 대부분 보유하고 계시고 게다가 뭘 하셨어요? 일찍 편입을 하셨어요. 주도주가 지금 막 이제서야 로봇주를 사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뛰어드는 거죠. 왜? 로봇주가 급등하고 있다는 게 경제신문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옵니까? 증권방송에도요.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하니까 개인들은 이제서야 뛰어듭니다. 자, 그런 개인들이 들어오면 거의 끝물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왜 손실이 나죠? 좋다 카던데, 카더라는 말을 듣는 내기의 카더라가 들리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 고수들은 수익을 냈고 그 고수들이 파는 물량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그런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매주 시장의 흐름을 체킹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또는 어떤 뉴스가 뜨더라도 이게 끝물인지 아닌지도 판단하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주식은 끊임없이 시장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장에 동참해서 시장의 정보의 흐름을 계속 캐치를 해야 되죠. 특히나 단기 매매,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단기 매매, 수익 매매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는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도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쟁 지속 중이지만 파괴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와 멕시코에 즉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멕시코, 캐나다가 허리 숙이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달간은 봐줄게. 특히나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미국의 펜타닐, 마약 유통의 근원지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세로 압박해서 그들의 범죄자를 자신들이 자기 나라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먼저 두들기고 나서 그 다음 두들긴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에게 기존의 관세에서 10%를 더해서 추가 관세까지 부과하니까 중국이 허리 굽히고 올 줄 알았는데 중국이 어떻게 했죠? 네, 바로 보복 관세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만큼 미친 사람이 시진핑이거든요. 시진핑은 트럼프는 여러 군데를 쳐다보는데 시진핑은요 앞만 봅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안 굽혔습니다. 바로 보복 관세 시작하고 심지어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미국 기업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지난주였다면 어제 오늘 드디어 또 나라를 가리지 않고요. 일단 지금 US 스틸 같이 미국의 철강 회사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US 스틸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철강 회사죠. 그런 철강 회사가 일본 제철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자국 산업을 좀 보호해야겠다. 철강 알루미늄 사업 좀 보호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는 무조건 관세를 25%. 그럼 관세를 25%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 가격이 25% 올라가니까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어느 정도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건 중국을 겨냥한 건데 이 파편이 어디까지 띱니까?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 너무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특히나 지금 철강업을 하고 계신 분은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까지 수출돼야 될 중국 철강이 다 어디로 오겠습니까?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면 철강 가격이 또 한국 유통되는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지금 중국 애들도 또 이제 고민이 많겠죠. 근데 중국 애들은 모르겠고요. 당장 지금 우리나라 철강의 주가들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회사들이 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를 계속 이렇게 부과하면 미국이 과연 유리할까? 트럼프는 관세를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관세로 이렇게 두들겨 팰 거고 시중에서 야, 그렇게 하면 인플레가 심해진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관세 때문에 영향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미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상승 중입니다. 트럼프는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야기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미시간 심리 지수라 그러는데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라 하는데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이 지수가 소비자들이 현재 재정 상태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어제 발표됐죠. 2025년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몇 프로요? 67.8로 이전 달에 71.7에서 1에서 하락했다는 건 뭐냐면 지난달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덜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때문에? 자기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고 향후로도 좋지 않겠다 생각하니까 지출을 줄일 계획을 세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소비자들의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조사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기대치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기대치인데 이 지수는 기대치고 우리 가끔 PMI라고 해가지고 발표되는 거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CMI 이런 것들은 이전의 데이터 결과를 한 달 전에 어땠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러면 얘는 기대치인데 중요한 거 기대치가 몇 프로예요? 2월에 발표된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4.3%로 중요한 거 이겁니다. 1월 달에 비해서 몇 프로? 1월 달은 3.3이었는데 4.3 퍼센테이지로는 1% 올랐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3.3에서 1% 올랐으니까 실제로는 율은 30%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우려가 30% 이상 급등했다는 겁니다. 누가? 소비자들이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실제 효과가 서민들의 삶에 이렇게 깊게 파고들고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저는 제가 싫어하는 그룹 있죠? SK 제일 싫어하고요. 그룹 중에 두 번째로 싫어하는 CJ 이런 거 싫어하고 신세계도 싫어합니다. 뭐 이거 유튜브 영상에 남기면 그들이 고소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SK그룹 진짜 싫어하는데 SK그룹은 특히 제가 뭐 하지 말합니까? 투자하지 마라. 주가 오를만하면 뭐 한다? 물적 분할해가지고 또 상장시키니까 추가 상장시키니까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또 싫어하고요. 두 번째 싫어하는 건 남들이 뭐 좀 돈 되는 거 있으면 다 가로채가지고 지그들이 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그룹사 중에서 가장 계열사가 많은 그룹이 어느 회사라고요? SK. 미친 거예요, 이것들. 제가 또 SK만큼 싫어하는 게 카카오죠. 카카오는 돈 되는 거 다 쪼개가지고 주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니까요. SK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싫어합니다. 주식 투자가의 관점에서. 자, 그런데 이 SK가 요즘 또 돈 냄새를 어디서 맡았나 봐요. 돈 냄새가 어디서 나요? 로봇 사업에서 돈 냄새가 나니까 갑자기 자기들도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사업을 발표한다 했는데 삼성이 먼저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앞서서 한다 했고 그 다음에 LG가 한다 했고요. 그리고 현대 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SK까지.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대한민국 넘버 1, 2, 3, 4 그룹사가 다 달라붙었습니다. 이 모든 그룹사들이 지금 뭐 하겠답니까? 로봇 하겠다는 겁니다. 자, 얘들이 배터리 사업 한다는 게 해서 집중하겠다는 게 2023년 초부터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2023년은 거의 배터리의 한 해였죠. 근데 지금 얘들이 2025년 연초부터 뭐 하겠답니까? 로봇 사업 하겠다는 겁니다. 2023년 연초에 삼성은 삼성 SDI가 배터리, LG는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자, SK는 SK온, 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SK 뭐 각종 머티리얼즈 이런 부분들 막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아무튼 그러면서 SK가 이제 로봇까지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에 배터리 열풍만큼 이제 로봇이 2025년에 열풍이 부는가? 자, 그러면서 어제입니다. 어제 장, 오늘 장도 좀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기업은 어제 장의 열풍을 못 이어갔는데 SK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는 로봇주가 1등주뿐만 아니라 삼성이 하니까 1등주가 오르다가 그 다음에 현대 한다니까 2등주 오르고 이제 SK가 한다니까 몇 등주? 3등주. 저는 보통 이런 표현을 찌끄레기 로봇 기업들도 이제 다 같이 올랐습니다. 순환매가 시작되더니 SM코어, 시메스, 휴림로봇, 유일로보틱스 같은 SK그룹과 관계된 로봇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SM코어는 SK그룹의 자회사죠. 공장 자동화 기업입니다. 사실은 로봇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SK랑 연관되어 있다? 공장 자동화 뭐 그것도 로봇 아닌가? 이런 형태로 올리나 봐요. 시메스는 SK텔레콤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SK텔레콤과 공동 로봇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휴림로봇 또한 유일로보틱스는 SK온이라는 배터리 공장에 우리 산업용 로봇 있죠? 협동 로봇 그걸 납품하고 있고 휴림로봇은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그 보이스 인식하는 걸 자기 로봇에 뭐 접목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 4개 기업이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20% 이상씩 급등을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 4개 기업이 로봇 기업으로 경쟁력이 있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기업은 로봇 기업에서 3등 기업, 보통 테마가 하나 오르면 1등 기업이 먼저, 1등 기업들이 먼저 오르죠. 1군. 그 다음에 2군들이 오르고 마지막에는 다른 야 어떤 게 딴 거 없나 뭐 없나 하면서 3등 상군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오릅니다. 이걸 저는 쉽게 표현해 여러분께 강의할 때 많이 말해 찌끄레기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르면 그 테마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거의 끝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약간 조정을 받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시 1등주에 집중돼서 하력이 몰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또 뒤에 에코프로 이야기하면서 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SK그룹이 또 돈 냄새를 맡고 로봇 사업에 뛰어든다. 대한민국의 넘버 1, 2, 3, 4가 다 덤벼서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로봇은 단순한 짧은 테마가 아니라 뭐가 된다? 메가 트렌드 주도주가 되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세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여러분이 꼭 가장 기억하셔야 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는 뉴스를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에코프로 향기가 난다. 노래 제목 같잖아. 낯선 여자에게서 그 남자의 향기가 난다. 뭐 이런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에코프로 향기가 납니다. 자, 지금 보면 차트가 여기 여러분이 보는 MTS 화면입니다. MTS 화면인데 이때 이 차트가 에코프로 몇 년도냐면 2023년도 1월부터의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게 지금 현재 1월부터 뜨기 시작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현재 차트입니다. 오늘까지 다 반영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어제 한 8% 떨어지더니 오늘도 거의 그만큼 올려주는 오늘까지 반영했어요. 자, 에코프로 1월과 2월 보입니까? 네, 차트입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자, 이때 24,000원짜리, 뭐 이게 지금 액면 분할 반영한 주가인데요. 그때 당시 10만원. 지금 여기 차트상에서 24,000원. 24,000원짜리가 한 달 만에 얼마까지 가냐면 6만원 갑니다. 거의 3배가 오르죠. 여기서도 보면 12만원짜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40만원. 얘도 거의 3배 가까이 오르고. 그래서 저는 이거 뭐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도 삼성, LG, SK가 하더니 로봇도 삼성, LG, SK, 현대까지 얘는 그룹 하나가 더 들어와서 모든 회사들이 이게 돈 된다 생각하니까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전에 2023년도에 배터리나 지금 로봇이 저는 같은 위치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향기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조정 복구 여기 보시면 여기 혹시 보입니까? 이 부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날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11선까지 찍고 다시 끌어올리죠. 자, 여기서 보시면 5일선 컵이 올라가다가 어제 3% 이상 오르다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나요? 8% 떨어지니까 다들 어떤 생각했어요?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다시 올리는 거죠. 얘도 보면 10% 가까이 떨어졌다가 그 다음 하루 이틀 쉬고 상한가 갑니다. 이때. 자, 그런 모습이 23년 초 연초 강력한 테마였던 배터리의 냄새가 지금 로봇 관련 기업, 특히 이때도 모든 배터리 기업이 초창기에는 다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력이 어디로 다 집중돼요? 에코프로 BM 같은 1등주의 하력이 집중이 되죠. 3등주가 제일 먼저 꺼졌고요. 그리고 2등주가 꺼지고 1등주는 사실 그 후로 몇 개월을 더 갔죠. 맞습니까? 그런 모습이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이거는 HTS 차트입니다. 자, 그 후로도 꾸준히 갑니다. 보이나요? 3월에도 계속 갑니다. 조정받으면 5일선 찍고 가고 5일선 찍고 가고 11선 찍고 가고 조정받으면 오르고 조정받으면 오르는 걸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시가총액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시가총액 8조죠. 현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에코프로가 2023년 여름 당시에 고점 대비해서 80% 빠져 있어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의 현재 시가총액은요 7조. 자, 이거 여기 보시면 반토막도 더 났는데도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 에코프로? 8조. 얘는 지금 현재 8조가 아직 안 되죠. 오늘 올라도. 자, 그런데 이걸 이때 당시 에코프로가 환산을 해보니까 이래요. 2023년 7월 26일이 최고가였거든요. 그때 당시 최고가가 얼마였냐면 153만원이었어요. 10만원짜리가 153만원까지 갔었죠. 자, 그때 시가총액이 최고 40조까지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몇 조인데요? 8조.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는 그때 실적이 많았겠죠. 물론 에코프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해서 실적이 받쳐주는 그때 당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실적이 뛰어나게 받쳐주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실적은 개나 줘버리고 배터리가 메가 트렌드가 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끊임없이 쉼없이 끌어올렸던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처음 했을 때가 지난주였는데요. 지난주에 이 생각을 처음 해놓고 고민을 싹 했는데, 야, 이거 그때는 또 6조 9천억 정도였어요. 지금 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라도 이 가격까지 생각해보면 아직 갈 수 있는 게 꽤 많겠는데? 야, 이거 100만 원 가도 20조? 야, 그러면 이것도 한 150 갈라나? 뭐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진짜 에코프로의 전철을 밟으면 어떡하지? 야, 근데 진짜 밟을 수도 있겠는 거예요. 왜? 너무 이게 지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예전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것을 받는 기시감이라 그러고 데자뷰라 그러죠. 왜 데자뷰라 그러냐면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우리 배터리 한참 오를 때 에코프로 뭐 금지시켰습니까? 신용, 미수 다 막아버렸죠. 그리고 자기들이 뭐 쳤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 쳤잖아요. 지금 사실은 공매도는 아직까지 안 되고 다음 달부터 공매도 진행된다 하는데 벌써 KB증권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같이 로봇주에서 1등주로 1군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놈들을 신용 미수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거 올라갈 거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3년도에는 자기들이 공매도를 쳤는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공매도를 자기들이 청산해야 되는데 또 엄청나게 손실을 보니까, 그죠? 신용 미수를 금지시켰다면 저는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것 봐라. 개인들이 자기들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신용 미수 일으켜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걸 저는 좀 보기 싫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 어차피 공매도는 안 되니까 공매도를 자기들 공매도 친 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야, 우리 좀 더 끌어올릴 테니까 우리가 일단 매집할 때까지는 개인들은 좀 안 붙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향기가 단순하게 냄새, 향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거의 똥냄새 같이 진하게 납니다. 그 은행나무 냄새 같은 너무나 짙은 냄새가, 사실 지난주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주는 야, 향기가 좀 나는데 했는데 이번 주 지금 특히나 오늘 어제 급락시킨 걸 하루 만에 다 올리는 거 보면서 야, 이건 향기가 아니라 완전 개똥 냄새다. 개똥 냄새다. 이 정도가 전 느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뭔가 좀 확신이 드는 느낌이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죠. PER, 전통적으로 우리가 기본적 분석으로 해보면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작년 동안에 실적으로 보면 적자 기업이니까 PER이 산출도 안 되죠. 그 2025년 기대 실적으로 보면 PER이 억지로 산출하면 한 700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현재 주가도. 그런데 이런 기본적 분석을 지금 이제 뛰어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러니까 또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야, 사야겠네. 코피 터집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제 사신 분 있을 거거든요. 어제 용감하게 밀리네 사신 분, 오늘 바로 10% 수익이 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제는 사실은 사기 좀 힘들었어요. 어제 제가 우리 신모 기정지점장님이 어제 사시려고 할 때 제가 말렸는데 오늘 오르는 거 보면서 아씨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샀습니까? 떨어지는 날 바로 사셨습니까? 자, 어쨌든 잘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처음에는 향기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급등하는 모습 다시 반등을 해서 제자리로 돌리면서 야, 이건 향기다. 향기가 아니라 냄새다. 자, 이런 생각이 확 납니다. 네 번째 여러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삼성이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그동안 유리기판은 HBM,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SK가 주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은 HBM 경쟁에서 나가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별로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한 주목이, 예전에는 삼성이 모든 반도체 이슈를 끌고 갔는데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SK하이닉스가 끌고 가고 있고, 그들이 발해를 잡기 위해서 이제는 유리기판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일찍부터 SKC를 앞세워서
SKC의 자회사 SK 넥실리스에서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도 더 이상 HBM 사업에서 밀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유리기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댔는데 삼성이 뛰어드니까 SK그룹의 유리기판 사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건 모르겠지만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SK가 이 정도만 한다 생각했는데 삼성이 한다니까 파이가 어떻게 돼요? 확 커졌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됐죠. 사실은 이제는 점점 양자 컴퓨터라든지 또 고성능 칩을 만들려면 유리기판은 반드시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영역입니다. 근데 SK가 우리가 먼저 가서 깃발 꽂을게 하고 선구자 입장에서 갔다면 삼성이 지금 한다는 건 이제 양산화, 본격화되는 분위기가 됐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메가 트렌드는 항상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무슨 감? 기대감.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 그 다음은 두 번째는 가시화로 기대감, 주가가 급등.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가 3번 크게 오른다 했죠. 유리기판은 이제 기대감이 막 팽창이 됐고 삼성은 기대감이고요. SK는 이미 하고 있고 상용화되고 있고 실제로 SK 최태원 회장이 지난달에 미국 CES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엔비디아 젠슨왕 만나서 유리기판 팔고 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SK는 오히려 기대감이 아니라 가시화까지 수준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이 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삼성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이 다 올랐고요.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유리기판, 그러면서 공통적인 유리기판이 또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피로픽스나 YC캠, 한빛레이저 같은 이런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주가 흐름은 좋아요. 상한가도 가고 20%씩 오르기도 하거든요. 오늘 한빛레이저 또 20% 정도 오르던데. 그런데 실제로 얘들보다는 SKC와 삼성전기, SKC는 자회사 SK 넥실리스가 유리기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의 유리기판은 SKC가, 삼성그룹의 유리기판은 삼성전기. 대신 이 두 회사에 장비를 납품하거나 필옵틱스, 재료를 납품하면 YC캠 이런 기업들이 납품을 하는 기업. 그 장비, 레이저 장비도 한빛 레이저가 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크게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왜 크게 움직인다? 시총이 작아서 가격의 탄력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얘들 투자하려고 그러면 차트 보면 로켓이라서 덤비기는 좀 힘들어요. 대신에 이 둘이는 차트 보면 특히 삼성전기 차트는 아주 안정적인 차트입니다. 나중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또 여러분의 포트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5번째 주제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가 되어가나라고 하면서 제가 되어간다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 하고 물음표.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단어 하나, 표시 하나 의미 없이 쓰지 않거든요. 되어가나입니다. 아까도 냄새 안 하고 향기를 했는데 오늘 수정합니다. 냄새. 자, 되어가나인데 이거는 제가 의문표를 붙여놨죠. 물음표를. 자, 반도체가 죽으면 바이오가 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주시장에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뜨면 바이오는 사실 잘 못 뜹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뜰 때는 뭐가 되냐면 다른 테마들이 조용해야 뜹니다. 그래서 돈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이오로 가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 특히 바이오주들이 오늘 많이 밀렸어요. 근데 어제는요, 바이오주들이 또 많이 올랐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반도체가 죽으면 바이오가 산다라는 거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반도체도 가고 바이오도 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죽어야 바이오가 사는데, 사실 요즘 반도체가 어때요? 영 맥이었거든요. PSK홀딩스는 그나마 수익을 많이 냈는데, 하나마이크로는 그 뒤에 추천하고, 테크잉 추천했더니, 그냥 반도체가 또 골로 가가지고, 지금 제가 손절을 했었는데, 여러분께 손절을 하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바이오가 은근슬쩍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힘을 못 쓰니까. 자, 그래서 바이오 대장주들이 대부분 정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로노이 사신 분. 거의 매일 10%씩 오르죠, 보로노이. 제가 타이밍이 어땠습니까? 기가 막혔죠. 자, 그런 것처럼 보로노이뿐만 아니라 알보리도 다 거의 정고점에 붙어 있고요. 코롱티슈즈는 이거는 미쳤습니다.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또 만들었죠. 어제도 신고가, 오늘 또 신고가 또 만듭니다. 자, 그리고 비보전 어제 어땠습니까? 일주일 내내 점 찍어 가더니 도지만 만들더니 어제 급등시키고 오늘 또 옆에 붙여놨죠.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또 갑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가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제 올릭스가
아주 엄청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일라일리와 9,100억 원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은 주로 라이센스하고 에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와, 올릭스가, 얘가 우리가 그동안 뭘로만 알고 있었냐면 비만 관련 기업으로 알았는데, 얘가 비만 관련된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간에 관련된 신약을 임상 1상 그것만 가지고도 9,100억 원의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요즘 최근에 바이오주를 언급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주식을 투자할 때 바이오주는 다 개사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오하면 기억나는 신라젠, 헬릭 스미스 이런 것들 다, 그리고 또 예전에 바이오 하면 또 20년 전 바이오 유명했던 RNL 바이오, 그 뭐 이름 라승찬인가 뭐 그런 거. 네, 이런 녹음됩니다. 개새끼. 네, 그런 바이오주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립 서비스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때 오를 때마다 대주주는 팔고 개미 투자자들한테 그걸 다 떠넘기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바이오주 투자하지 말았어요. 근데 제가 바이오주를 믿음을 가지고 투자해보라고 한 첫 기업이 코롱티슈진.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알테오젠을 2년 전부터 계속 알테오젠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했던 게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제약, 유한양행 기억나세요? 펩트론. 진짜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10배 이상 오른 기업이 대부분이세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왜 그때부터 제가 바이오를 했냐면, 이제부터의 대한민국 바이오는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는 변방에서 바이오 냄새만 풍기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 되죠. 특히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니면, 제형 변환 기술이 아니면 아마 대형 제약사들 돌아가지 않을 구조까지 만들어져 있으니, 자, 그래서 이제는 좀 투자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봐도 됩니다. 보르노이 여전히 봐도 되고요. ABL 바이오, 네, 이것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더 넣습니다. 다시 넣습니다. 우리 배한주님이 자기 보여줄 펩트론을 왜 언급 안 합니까 해서, 네, 여기 넣었습니다. 펩트론. 자, 이제 펩트론 또 나중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는 안 넣고 지금은 왜 넣냐고요? 보르노이 냄새가 납니다. 제 눈에 차트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는 좀 관심 가지시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서 이거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자, 6번째 주제는 중국에서 화해 무드가 보인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미국하고 화해하나? 아니요. 미국하고는 그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중국이 이런 거죠. 미국과 전쟁 치르는데 누구는 많으면 좋아? 우리 편이 많으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을 자기 편으로 하려고 북한이 지금 말을 안 듣잖아. 그동안 중국은 한국, 북한 중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북한을 친구로 했는데 이놈이 변심해서 누구한테 붙었어요? 러시아한테 붙으니까, 자, 적의 적은 누구예요? 적의 적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의 적인 한국을, 자, 이러면서 이용하려고 덤비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도 안 만나주던 시진핑이 민주당 우원식 의장을, 국회의장을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진핑님, 경주 에이펙 꼭 참석해 주십시오 하니까 해보겠다. 우리 외무부 대표하고 또 경제관료들 데리고 참석을 하는 거 적극 검토해보겠다 했고, 시사입니다. 시사. 학답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잘 없기 때문에 시진핑은 실제로 시진핑은 주석이 되고 나서 해외로 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김정은도 북한을 안 벗어나죠, 거의. 네, 얘도 지금 안 벗어나요. 자, 그러니까 이 뉴스가 뜨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엔터와 중국형 화장품 관련 기업을 저는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뜨뜻미지근합니다. 오히려 엔터주 중에서 JYP, 하이버는 좀 올라졌고요. 화장품은 이것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에요. APR이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거든요. 자, 실적 때문에 올랐는데,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보죠. 아니, 관심 가져야겠다. 지금은 시사고 뭐 이렇게 고려 중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니까 한국을 어떻게든 품어야 될 상황. 특히나 화장품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공연이 풀리면 엔터주는 돈을 그냥 막 긁어 모으는 겁니다. 지금 못 보게 하는데도, 공연 못하게 하는데도, 이번 그 춘제 때 중국 방송에 보면 블랙핑크가 공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류 K-팝 공연을 해서 티켓을 엄청 비싸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연진을 보면 블랙핑크, BTS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엄청난 관중들이 모여서, 아니, 블랙핑크가 중국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지? 딱 가서 봤더니 블랙핑크의 코스튬을 한
짝퉁들이 공연을 하고, 근데 거기서도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짝퉁 BTS도 와서 공연하고요. 짝퉁 빅뱅도 공연하고 다 합니다. 짝퉁이 좋다. 음악이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엔터주는 진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엔터주는. 그래서 엔터주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7번째, 이제 중요한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마무리돼 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2월 15일 전까지는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이전까지 실적 발표 안 하면 위험한 기업입니다. 2월 15일까지 실적 발표 안 한다는 건 지금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니까 이 안에 지금 실적 발표를 다 해야 되고요. 그러면 2월 15일 앞두고 지금 엄청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어닝스 프라이즈를 낸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하회를 낸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춤을 췄습니다. 삼양식품, 제가 지난주에 리뷰하면서 차트는 깨졌지만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된다 했죠. 실적 발표하고 이 무거운 종목이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주가 보셨어요? 20%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효성중공업, 얘도 이틀 동안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요. APR 미쳤습니다. 매일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이놈의 주가의 끝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5일선만 떨어지면 또 올리고 또 올립니다. 신고가를 또 만들었죠. LC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실적은 좋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고요. 대신에 하나오션은 어제 8% 급락하더니 오늘 또 그만큼 올렸습니다. 이건 실적 때문이 아니라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르면서 잠수함과 구축함에 대한 방산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어쨌든 실적 때문에 오른 기업들. 자, 그 다음에 컨센서스가 하회하면서 나락간 기업, HD 현대일렉트릭. 2년 동안, 3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떨어지던 주가가 실적이 밀리지 않았는데 얘가 드디어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적 때문에. 다른 이유로 조정받은 적이 있어서 실적 때문에 조정받지는 않았는데 실적 때문에 조정을 받았고요.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봤던 경동나비엔 실적은 잘 나왔지만 뭐를 미달했다? 컨센서스를 미달하면서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IP밀리SC 잘 가고 있다가 어제 오후에 발표한 실적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15% 가격 조정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잘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했답니다. 근데 이 컨센서스에 거의 하회한 것도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일부러 그래서 분석을 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 주제는 여러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머릿속에 새겨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실적은 발표된 숫자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읽어보세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분명히 지난해보다 잘 나왔고 지난 분기보다도 잘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면요. 자, 이런 거예요. 맨날 교실에서 너무 조용했던 애가 있어. 그래서 이 애가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는데 아무도 얘가 노래를 부를 거다 기대 안 했는데 얘가 장기자랑에 출연을 한대.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해요? 아무도 기대 안 하죠. 근데 걔가 노래를 해. 근데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좀 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어떤 애는 우리 반에서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소문난 애야. 근데 걔가 또 노래를 했어. 근데 앞서 불렀던 조용했던 애보다 더 잘 불렀는데 사람들은 아까만큼의 환호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더 잘했는데 사실 오늘은 약간 삑사리가 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아까 걔보다 한호를 덜한 거야. 한호성만 보면 노래는 누가 더 잘한 거야? 조용했던 걔예요. 근데 실제 노래는요, 원래 잘하던 애. 그러나 시장의 호응의 정도.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컨센서스를 상했냐 하했냐 이거예요. 주식 투자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기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만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 정도로 그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준까지 되면 그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다들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 그래서 증권방송 특히 뭐 한 달에 99만 원 전문가 방송 이런 거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실적은 또 하나는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걸 첫 번째를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숫자보다, 그럼 앞으로는 이거예요. 특히 미국 주식을 할 때는 당장 발표된 실적보다, 미국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 단순하게 실적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IR을 해요. 자, 지금 현재 실적은 이렇고 앞으로 실적은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IR을 하거든요. 그때 기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분기별 실적 추이를 확인하고 뭘 해야 된다? 향후 실적 흐름을 전망해야 됩니다. 이걸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께 이거는 지금부터 실적이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사놓으시면 실적 발표 시점 때마다 움직일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APR, 글로벌 텍스 프리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걸 저는 실적 흐름을 미리 전망을 했기 때문에 미리 편입을 해놔라. 오르고 나면 못 산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실적을 볼 때는 이 세 가지 공식을 접목을 해서 버려야겠구나. 이건 오히려 더 매수해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아모레 퍼시픽을 제가 조금 봐드릴게요. 아모레 퍼시픽은 일부러 여러분께 어떻게 해줬냐면 실적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네. 네이버 라이프닥터 블로그에 아모레 퍼시픽 4분기 실적 리뷰를 억울해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억울해서. 이게 진짜 실적이 엉망인가? 자, 그렇게 해서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증권사 리포트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의 주된 주제는 이겁니다. 이제 드디어 턴어라운드 됐고 이제 앞으로 좋을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주가는 나락으로 갔죠. 그날 하루. 자, 그러면 진짜 왜 그런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을 4분기 거 보니까 매출 4쿼터, 그러니까 4분기 연결 매출이 얼마입니까? 1조 917억. 전년 대비 몇 프로? 18%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785억으로 전년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280% 늘었습니다. 기업이 이 정도까지 이익이 느는 거 드문 겁니다. 영업이익이 3배나 는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는 이거보다 더 높았대요. 그 자기들이 누굽니까? 네, 증권사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되겠죠. 외국인이나. 자, 근데 이익률도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팔아가지고 1, 2%밖에 수익 못 내더니 중국에서 워낙 적자를 많이 봐서. 근데 영업이익률이 7.2%까지 급증했습니다. 단순하게 7.2, 예전에는 1%대였는데 7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이거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자랑질하고 싶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엉망이래. 뭐 때문에? 아까 말한 컨센서스. 컨센서스는 중요하겠죠? 어쨌든 주가는 컨센서스에 하회하면 빠지고 상회하면 오릅니다. 자, 그리고 주요 원인 보니까 어디에 주로 많이 됐습니까? 북미, 유럽의 성장이 컸죠? 그리고 국내 사업은 조금 부진했다. 그렇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의 해외 성장 덕에 실적 방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영업이 증가해가지고 특히 영업이 785억 중에서 대부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해외. 북미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북미에서 아모레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국내보다 커졌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서구권, 기타 IC와 중화권이에요. 중화권은 줄었죠? 지금 아모레는 중국에 철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요 줄은만큼을 누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어디? 아시아보다 미국에서. 지금 세포라나 올타뷰티나 이런 미국의 올리브영 같은데 쫙 깔려있고 아마존의 판매 1위 이렇게 되고 있으니 아모레는 더 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얘들이 지금 말하는 건 이겁니다. 현재 주가가 컨센서스 하였지만 제가 판단하기 이런 거죠. 아닌데 나는 오히려 이번 4분기 실적이 가장 낮을 것 같고 이제부터 매 분기마다 나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제가 이걸 봐야 된다 했잖아요. 실적은 현재 숫자보다 향후 기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컨센서스는 그래 맞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달인 건 맞네. 근데 제 기대감보다는 많아요. 제 기대감보다는 워낙 잘했어요. 자, 그러면 얘들의 분야에서 보면 이런 거죠. 아닌데 지금 코스알엑스뿐만 아니라 아모레 자체 브랜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인수했던 코스알엑스 브랜드 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체 브랜드 라네즈, 설화수, 이니스프리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에서는 이니스프리와 라네즈가 미친듯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동안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를 끌어갔던 브랜드는 설화수예요.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LG생활건강의 후, 아모레 설화수 그거였는데 지금 이제 설화수 이런 것보다 라네즈와 이니스프리 같은 중가나 저가 브랜드가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주가를 끌어가는 너무 좋은 상황이죠. 그러면 왜 이게 좋으냐면
아모레 주가가 예전에 항제주가 돼서 100만 원 이렇게 가고 이랬을 때, 넘어갔을 때 처음에 뭐가 잘 팔렸어요? 이니스프리. 지금 우리나라 바깥 매장, 로드샵이 없어졌지만 이니스프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라네즈도 성장하고, 그리고 중국의 고가 브랜드가 야, 이니스프리 이렇게 좋으면 라네즈 써보자. 라네즈 이렇게 좋으니까 뭐 써보자? 설화수 써보자. 이래 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단계가 저는 봤을 때 중국의 북미 시장의 이 단계는 예전에 중국의 초창기 모습인 거예요. 지금은 10대나 20대 같이 조금 유행에 민감한 애들이, 미국 애들이 쓰는 브랜드가 뭐다? 아모레라면 이제부터 점점 누가 써요? 네, 연예인들. 지금 연예인들도 지금 아모레 엄청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점점 경제력이 있는 애들이 프랑스의 화장품 브랜드 대신 이걸 쓰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점점 저는 매출의 캐파도 늘겠지만 이익률이 좋아지는 선순환이 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목표 주가들을 원래 브랜드 잘 되고 코스닥도 잘 되고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 주가 올려야겠다. 그동안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2024년도 분기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자, 그렇게 가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2025년은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동안 영업이익을 갉아먹었던, 이익을 좀 내면 갉아먹는 게 뭐냐, 중화권에서 매장을 철수시킨 거거든요. 매장을 철수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손실 다 보고 오죠. 그 손실 본 거 상계 처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 그 애들 다 정리하면서 뭘 줘야 돼요? 퇴직금 같이 인건비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일회성 비용들이 계속 증가해서 지난 한 해 내 발목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정리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적은 저는 더 대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럽니다. 매출 성장은 4분기 조금 둔화했지만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야,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러면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부진은 지속되지만 영향력을 줄이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야죠. 그래서 목표 주가, 대부분의 증권사 목표 주가를 그동안 16만 원에서 얼마로? 19만 원. 지금 현재 11만 원대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물론 증권사 그 목표가가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 19만 원이 돼도 실적을 보면 이게 적정가라고 보입니다. 20만 원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 사시면 살 때 20만 원까지 한번 보고 가봐라 했던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실적은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석의 기준의 틀에서 저희 보면 저는 아모레 퍼시픽 오히려 뭐 할 때다? 사야 될 때다. 그러면 아직 제가 IPM을 내시는 실적 분석을 정확하게 못했어요. 경동나비에는 어떻게 되냐? 애매하다. 애매는 한데 근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나중에 차트 보면 또 이야기할게요. 너무 많이 밀려서 살만하다 이 생각은 또 들어요. 네, 그는 또 왜 그런지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적을 나오면 이 세 가지 기준 메모해 놓고요. 이 세 가지의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별로 실적을 뜯어서 보고 분석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손절해야겠네. 아니면 이건 내가 익절해야겠네. 아니면 이거는 오히려 더 지금 비중을 실어서 추가 매수를 해야겠네. 그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익은 이렇게 판단한 종목에서 큰 수익이 나와요. 그리고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큰 수익이랬죠. 이런 데는 뭘 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비중을 조금 크게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확신이 생기면. 그러면 수익률보다 수익금이 커질 수 있죠. 사실은 급등하는 종목은 금액을 많이 못 실어요. 그러나 이런 기업들은 확신이 생기면 크게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여러분, 글로벌 텍스프리로 저를 얼마나 괴롭히셨어요. 네, 징징 떨어지면 또 징징징징. 계속 같은 말 해주면 또 징징거리고, 또 떨어지면 또 징징거리면 또 아니요 똑같습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면서 제발 좀 기다리라 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날라갔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런 판단이 되는 기업은, 이런 단계에서 판단이 되는 기업은 뭐 해야 된다? 좀 비중을 실어서 크게 가져가면 수익금이 커집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분석의 틀을 가지고 기업을 제발 실적이면 남들이 좋다, 안 좋다 그 판단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보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이 기업은 좋다, 이 기업은 아니다.
사람도 있잖아. 소문에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니까 어때요? 나하고 좋잖아. 그런 것처럼 실적도 내가 뜯어봐서 내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맞으면 너무 좋고, 세 가지가 중에서 두 가지만 맞아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모레는 이 두 가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에서는 하회했다고 하니까 인정. 그러나 이건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APR은 이 세 개가 다 좋아요. 사실 APR은 나쁜 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가를 그동안 뺐죠. 뭐라고 뺐냐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뺐어요. 근데 막상 실적을 좋게 발표하니까 뭐가 상회된 거예요? 컨센서스를 어닝 서프라이즈가 돼버린 거예요. 자, 왜 이런 거 또 비유를 하면 이래요. 맞선 보는 남자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못생겼다 해가지고 사진 보니 진짜 못생긴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어떻게 돼요? 엄청 키도 크고 홀쭉한, 사진에 뚱뚱한 애였는데, 그랬더니 자리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물어보더니 그 사진이 제가 6년 전 사진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APR은 그런 상황 같아요.